오늘 재밌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선일보에. 문재인의 아름다운 복수 그 2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제동을 걸고 조국 사태 뒤끝 의심든다. 들어가지고 뭐 등등 뭔가 17대 대선 직후에 2007년 12월 28일로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 얘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노 대통령은 5살 연상인 이 당선인을 나보다 더 윗분이라고 예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 당선인은 또 뭐라고 그랬느냐.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소위 이명박 당선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겠다. 이건 뭐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한미 FTA 비준안에 국회 처리에 협력해 주겠다는 게 이날 만남의 핵심 의제였습니다. 왜?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추진했던 비준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구 권력 충돌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안건은 한미 FTA였습니다. 미국이 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당선인은 노 정부가 임기 내에 마무리해달라고 했고 또 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처리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산 농가의 반발을 살 정치적 부담을 서로 떠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태로 노무현 정부 임기가 딱 끝났습니다.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뒤로 넘겼습니다. 책임을. 욕먹는 거를 넘겼죠. FTA를 누가 했습니까? 응? 지금 FTA 업적은 또 고스란히 누가 갖습니까? 노무현이 갖고 있습니다. 업적, 노무현의 업적, 한미 FTA 받아들이는 거. 근데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은 소고기 개방을 갖다가 미국이 요구했는데 이 당선인은 뭐라고 했느냐. 노정부가 임기 내에 마무리해달라 했다. 그래서 자기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노무현이가 남겨놓은 건 과제니까 해야죠. 아름답게 이게 정말 좀 후임자가 이렇게 배려하는 후임자가 되겠다고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노 대통령은 새 정부가 처리할 일이지 나하고 관계없다고 맞섰습니다. 바로 그냥 달라졌습니다. 왜? 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막 그냥 일어나니까 말이죠. 정치적 부담이 생기니까 떠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로 노무현 정부가 정권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쇠고기 협상을 서둘렀습니다.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경제 대통령 브랜드를 증명하고 싶었기도 하고 또 전임 대통령이 이거 남겨놓은 이제 다 해놓고 비준안만 이제 하면 비준안 해달라. 오케이. 비준안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광우병이 튀어나온 겁니다. 예, 광우병 촛불시 아시죠? 소고기를 먹으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서 미치고 속된 말로 미치고 볼짝 뛰다가 죽는다.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MBC에서 헛방송을 했습니다. 유모차 부대가 나왔습니다. 아이들 끌고. 국민을 전부 다 이 소고기를 해가지고 죽일 거냐, 구멍 송송 난 것을 먹일 거냐. 난리가 났습니다. 촛불. 광우병 촛불. 문재인 촛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문재인이 촛불 소리를 자주 하죠. 예. 촛불혁명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촛불혁명입니까? 혁명이 아니죠. 촛불 시위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광우병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머리가 송송 구멍 뚫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갖다가 내몰려고 했던 그 자들, 그게 누굽니까? 540만 표 차로 대선 승리를 거둔 정권이 임기 첫 해 완전히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MB는 그 배후에 노 전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로 귀결된 검찰 수사는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무현 사람들은 이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에 몸서리 쳤다는 겁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갑에다가 노 전 대통령 유서를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언론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유서를 볼 때마다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복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리까리하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복수다. 그래서 문재인 참모들이 문 대통령이 아름다운 복수를 다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복수가 얼마나 남들하고 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는 모든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수했는지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네.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명박이 뭘 잘못했습니까? 광우병을 만들어가지고 이명박에게 광우병을 국민에게 쇠고기를 수입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광우 미친 소병을 갖다가 광견병을 광견이 아니고 광축병이죠. 광우병 소병을 갖다가 미친 소병을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까지 머리가 구멍에 뻥뻥 뚫린다는 그 광우병 걸린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지난 연말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했습니다. 석방해주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네. 그러면 그때 11살이나 더 많은 박 대통령보다 11살이나 더 많고 80대 훨씬 넘은 이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왜 제외를 시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에 가까웠을 무렵에 이 조국 사태가 터졌잖아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던 트라우마가 문 정권을 덮쳤습니다. 자, 조국을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로 떠받들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윤석열은 졸지에 MB 잔당이라는 악역을 떠맡게 됐습니다. MB 잔당으로 돼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은 MB 시대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MB 잔당이 돼버린 겁니다. 악역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참 억울하죠.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1년 내내 망나니 칼춤으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많이 당한 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같이 함께 봤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망나니 칼춤을 추는 거 추미애 칼, 축칼을 보셨죠? 예. 쌍칼, 망나니 칼. 예. 그리고 윤 총장 목이 싹둑 잘려나가는 섬뜩한 시사 만화까지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싹둑 잘려나가는 그런 시사 만화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정권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착란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착란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지금 신임 새 대통령은요, 정치할 생각이 그 사람이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어떻게 된다고 생각, 자기네 임무를 잘 해서, 수사를 잘 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잘해서 멋있는 검찰총장, 아주 역사에 남는 검찰총장이 되겠다. 이거 이상 있었겠습니까? 국민이 그것을 함께 보고 있으면서, 아! 이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저 원칙적인 수사를 하는 저분을 말이지. 이래서 대통령이 내몬 것이 누구냐? 칼춤으로 내몬 거는 문정권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착란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몰았다고 지금 이 김창균 논설위원이 표현하는 그것이고, 추미애가 쌍칼을 들고 망나니 춤을 춰가지고 윤석열을 결국 내몰았는데 나중에 지금 법무장관하는 박범계하고 또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되겠다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검찰을 저렇게 압박을 하니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정치할 생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계속 1번, 1등, 1등. 아니, 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뭐, 언제 정치하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는요, 저희 방송 제1회를 보십시오. 2019년 7월 17일 재헌절날 방송을 처음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윤석열을 유심히, 그날 프로그램이 딱 윤석열의 칼 어디로 향할까? 바로 이거 제목이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1회 17일 날은 청문회, 검찰총장 청문회는 며칠 날 했느냐? 7월 25일 날인가 청문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월 17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지명 후보다라는 발표가 나자 유심히 그분에 관련돼서 제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느낌을 거기에 전했습니다. 네, 그거고 국민들이 또 전부 다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그때까지 얼마나 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을 욕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갖다가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방송했다고 그래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방송 성견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웃고 말았지만 하여튼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몬 것은 누구냐? 문정권 사람들. 지금 김창균 이 논설주관이 얘기한 대로 문정권 사람들의 집단적 정신착란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 내몰았다는 말이 상당히 가슴에 저리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시킨 겁니다. 누가요? 국민들이 시킨 겁니다. 국민들이.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문 대통령하고 덕담 그 다음날 전화통화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화답을 했잖아요. 두 사람 사이의 훈풍은 거기까지가 끝! 예. 지금 그다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공공기관 인사 문제, 알박기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공약대로 강화문으로 갈락해보니까 강화문이 말이죠. 그렇게 가겠다고 청와대 목적은 그겁니다. 구중궁궐에서 나와야 되겠다. 거기만 들어가면은 그 숲속에서 혼자 혼밥을 하게 되고 제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과거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부터도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약을 말씀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말하고 그 다음 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다. 청와대 나라는 그 광화문 대통령이 됐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녁 때 남대문에 가서 시민들과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약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근데 광화문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박원순이가요 광화문을 갖다가 이 시비어 나가지고 과거에 하고 또 다르게 광화문을 갖다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모릅니다. 광화문을 뭐 돈 들여가지고 말이죠 무슨 뭘 거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제 그건 5년 전이 아니고요. 얼마 전까지 광화문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통행이 막혀가지고 뭐 복잡했지요. 이유 없이. 거기만 가면 차를 운전하던 분들이 욕을 한마디씩 했죠. 박원순에게. 예. 바로 그러한 광화문 안 된다는 그 결론이 여기서는 대통령 집무실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그걸 끝까지 하다가 국방부 일단은 저기는 국민하고 청와대는 떠난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방부가 말이죠.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 3일 전인가요?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국방부 장관은 좀 곤란하다. 안보 공백에 동의를 해나가고 힐끔힐끔 정치적 발언을 해나갔고 군복을 딱 입은 삼성 장군이 합참 차장은 나와서 전혀 문제없다. 이전에 문제없다. 지휘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란 대안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안보 공백 언제 이 나라가 안보를 그렇게 치중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요 대선에서 일단 떨어지지 않아요? 대선 패자들은요 특히 정권 빼앗긴 경우에는 국민 심판을 받았다는 자숙기간을 가져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치권에서 횡행하는 매너입니다. 매너, 기본 매너. 예? 근데 이번에는요 달라요. 선거 다음날 이재명 선대위 회단식에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라는 여성이 말이죠. 5년 짧다. 금방 지나간다 하고 또 외쳤습니다. 그게 예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없는 세월로 치겠다 이겁니다. 5년 금방 간다 짧다 이거예요. 정청래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정청래 의원이라고 있죠. 소셜미디어에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썼습니다. 그 말은 맞네요. 이미 다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죠. 임기 2년 남은 국회 172석으로 윤 정권 다리를 잡겠다는 그런 공개 협박하고 뭐 다릅니까 이게. 차기 대통령 이름을 갖다가 호칭 없이 막 부릅니다. 윤석열 며칠 전에 윤석열 씨라고 했죠. 뭡니까 5년 전 이맘때 야당 의원이 문재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 잡혀갔을지도 모르죠. 5년 전에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다는 얘기가 5년 다 패하자마자 반성하기는커녕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문정권 사람들은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를 MB정권 시즌2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게 MB정권 시즌2입니까? 아니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MB정권에서 무슨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뭘 받은 게 있습니까? 높은 데 놀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평검사 항상 변방을 다니면서
수사 베테랑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유능한 검사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MB하고 관련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MB 시즌2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MB를 갖다가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MB 검찰이 노무현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만 아는 내용이겠죠. 부엉이바위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지 이게 무슨 뭐 MB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그러면 그 수사를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 뭐 많았잖아요.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무슨 누구 뭐 회장 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한다고 무슨 그런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그러한 대통령은 아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MB 정권 시즌2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실패해야만 하고 실패하게 만들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 김창균 논설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그 첫 전쟁터가 됐다는 겁니다. 제2의 광우병 투쟁을 지금 준비하느냐는 윤 당선인 측 의구심은 바로 전곡을 딱 찌르는 겁니다. 제2의 광우병 투쟁이요? 그때는 몰라서 당했죠. 이제요? 미안하지만 대선이 지금 잉크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예. 잉크가 안 말랐다고요, 아직. 대선 끝난 게. 잉크는 마르고 했었으면 또 모를까.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 대선은 끝났는데 오고 가는 두 정권 연장전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중에서 경기지사 선거가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지사 후보를 지금 잘 선택해서 뽑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지사는 이재명의 아성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이 정권은 조용해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조용해질 거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취임시 빵발에 딱 울리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나라 국가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모르고 있나 봅니다. 지금 그들은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느낌이. 그러나 일단 5월 10일 딱 되면은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현 대통령은 저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예. 저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예. 10일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일 0시부터는 말이죠. 그렇게 5월 9일까지 내 권한이다 하면서 지금 감사위원도 뽑아내려고 그러고 5년짜리 감사위원 알박기 하려고 그러고 또 선관위원 뽑으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아름답게 주고받고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대선 2차전으로 넘어갔습니다.